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전략가들의 김태준입니다. 최근에 부동산 시장을 보면 조금 주춤한다는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금리 인하가 있었던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부동산 시장이 주춤한 이유는 대출 규제, 그러니까 대출을 옥죄고 있는 대출 규제라든지, 그리고 우리 미 대선, 그러니까 미국 대통령이 트럼프로 되면서 좀 불확실성이 올라가면서 부동산 시장의 매수세들이 좀 많이 줄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매수세들이 줄었던 것이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에 나타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마 이게 연말까지는 계속 이어질 것 같고 내년까지도 아마 조금 더 이어지지 않을까. 하지만 부동산 시장의 공급 부족이라는 문제는 계속해서 안고 있기 때문에 결국 부동산 시장이 다시 올라가거나 상승할 수밖에 없는 원인은 그대로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부동산 시장에 대한 우리가 예측을 하거나 추측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결국은 부동산도 재화이기 때문에 시장 공급 원리에 의해서 움직인다라고 볼 수 있겠죠. 결국 공급 부족이 부동산 시장을 끌어올리는 건 시간의 문제이지 부동산 가격이 계속해서 하락하거나 주춤하거나 지금처럼 유지될 가능성은 좀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현상은 최대 내년 상반기 이후부터는 좀 달라지지 않을까. 짧다라고 하면 연말까지일 거고요. 길어진다고 하더라도 내년 초까지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부동산 시장을 지금부터라도 계속해서 관심 있게 보고, 그리고 부동산 시장의 매수라는 것은 이렇게 시장의 분위기가 좋지 않을 때 매수자, 우위 시장일 때 매수를 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겠죠. 그렇다면 이런 시장에서 어떤 아파트, 어떤 부동산을 매수해야 될지, 이런 부분이 가장 고민되고 걱정스러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부동산에서 항상 입지란 부분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마용성이라고도 표현하고, 강남권의 대체주택은 결국 마용성 한강변 라인을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오늘은 마용성 중에 하나인 마포 지역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마포 지역이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강남 접근성이 좀 떨어지는 입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격 자체가 많이 올라가는 아파트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여의도 접근성이라든지 도심권으로의 접근성이 가장 좋은 자리다 보니 여의도 금융권에서 일하거나 도심지역, 강화문이나 종로, 도심지역에서 일하는 직장인 수요들이 가장 선호하는 지역이 공덕역 주변 지역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공덕역 주변 지역은 결국 용산이 개발된다라고 하면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는 지역이 아닌가. 이 마용성 중에 용산 개발 때문에 오른쪽 동쪽으로 붙어 있는 성동구라든지 서쪽으로 붙어 있는 마포가 가장 혜택을 보기 때문에 결국 마용성이라는 얘기가 나오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용산 개발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지역이 특히 공덕역 주변 지역의 아파트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다 보니 이런 공덕역 주변 지역으로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되는데요. 공덕역 주변 지역은 예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아현뉴타운이 개발되면서 신규 아파트들이 들어오고 또 입주민들이 생기면서 소득 수준이 높아지고 당연히 이 주변 지역으로 학원가라는 이런 학군도 형성되는 지역으로 변모되었습니다. 특히 대흥역 일대 지역은 서울 3대 학원가라고 할 수 있는 대치동이라든지 목동이라든지 상계동 지역처럼 여기에 맞먹을 정도로 대흥역 주변 지역의 학원가들이 좀 활성화되면서 지금 교통이라든지 학군이라든지 그리고 주변 업무지구의 접근성, 그러니까 직주건집이라든지 이렇게 부동산의 가격을 상승시킬 수 있는 요인을 두루 갖춘 지역이 이 지역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가격대가 지금 만만치 않게 많이 올라 있습니다. 특히 신축 아파트 같은 경우는 30평대 기준으로 20억이 넘어가고 금매를 매수한다고 하더라도 19억대 후반으로 매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20억 전후라고 볼 수 있겠죠. 이렇게 많은 가격대가 형성되어 있다 보니 과연 이 가격대 접근이 가능한 것인지, 이런 물음표를 던지는 게 아마 매수자들 생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마포 같은 경우는 입지적으로 아주 뛰어난 입지를 가지고 있고 앞으로도 그 입지의 변화는 없기 때문에 주변에 공덕역 주변 지역의 입지를 대체할 수 있을 만한 지역이 없기 때문에 가격적으로는 충분히 더 상승할 수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 지역 내에서 지금 신규 아파트, 신축 아파트를 매수한다는 건 좀 가격적으로 무리가 있다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오늘 설명드릴 아파트 한번 눈여겨보시면서 좀 접근을 하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직접적으로 제가 그 아파트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아파트는 공덕역 주변 지역에 있는 공덕 현대아파트입니다. 공덕 현대아파트는 183세대
2개 동밖에 안 되는 작은 단지입니다. 지금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단지인데요. 소규모 재건축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사업 속도가 아주 빠르다는 게 장점입니다. 지금 하나건설로 시공산 선정까지 마친 지역입니다. 지금 183세대 단지가 50세대가 일반 분양으로 증가하면서 183세대에서 232세대로 증가할 예정인데요. 약 50세대 정도가 일반 분양으로 나올 예정입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현재 분담금도 어느 정도 안내장이 나간 상태인데요. 32평 보유자들은 분담금이 한 3억 정도 지금 예상되게 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32평형이 12억 정도 합니다. 그러면 분담금을 3억이라고 계산한다라고 하면 15억 정도의 신규 아파트가 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주변 30평대 시세가 한 20억 정도 되니까 한 5억 정도의 시세 차익이 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세대수가 232세대 소규모 단지이기 때문에 20억까지, 그러니까 대단지 규모의 20억대까지는 가격이 갈 것인가 라는 것은 조금은 물음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마진이라고 하면 5억이라고 좀 보면 너무 많은 금액을 추산해서 볼 수 있으니 실질적으로는 한 17억에서 18억 선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플러스 알파는 분명히 있겠죠. 그러면 안전마진 같은 경우는 한 2억에서 3억 정도의 안전마진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재건축을 통해서 이렇게 얻는 것은 수익률 자체로는 크지 않은 금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덕 지역의 신규 아파트를 조금 더 싼 가격에 얻을 수 있는 방법이고, 또한 32평 기준이라고 하면 지금도 실거주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여건이기 때문에 또 실거주하면서 새 아파트를 변할 수 있는 아파트로 간다라고 하면 그런 목적의식이 있으신 분들은 지금도 충분히 매수하셔도 괜찮은 아파트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신혼부부라든지 젊은층 부부 아니면 저학년을 가진 세대들은 또 학군이라든지 또 직주근접, 직장과의 근접성을 또 많이 따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으로 보더라도 실거주용으로 충분한 아파트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실질적으로 이 주변 지역에는 여의도 직장인 수요의 50%, 60% 육박하는 수요가 거주한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직장인 수요들이 많은 지역이다 보니 주변 지역으로 편의시설이라든지 거주하면서 필요한 요건들은 모두 갖추고 있다라고 볼 수 있으니 아마 이런 부분까지도 감안한다라고 하면 충분히 실거주 하시면서 새 아파트로 바뀌어가는 부분까지도 체감하며 가격 상승분을 좀 볼 수 있는 아파트다. 하지만 큰 폭의 상승을 이루는 아파트는 아닐 것입니다. 예전 상담할 때도 이런 아파트들을 추천드렸긴 한데 실질적으로 지금은 어느 정도 가격선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올 지금 몇 달 전만 하더라도 11억대 거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충분히 안전마진이 조금 더 있었겠죠. 하지만 지금 아마 매물 나와 있는 것들은 11억 중후반대 또는 12억 초반대까지 나와 있으니 이런 부분들 가격대가 12억 안쪽으로 있는 매물들 위주로 해서 좀 알아보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제가 서두에 설명드린 것처럼 마포라는 지역은 그만큼 입지적으로 뛰어나고 앞으로도 그 입지를 대체할 수 있는 이 주변 지역에 필지가 없기 때문에 이 주변 지역에서 입지가 가장 뛰어난 자리로 계속해서 유지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 이 공덕역 주변 지역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공덕역 주변 지역을 관심 있게 지켜보면서 가격 변동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 영상과 같이 함께 하시면 마포 지역에 대한 투자 포인트, 투자 시점, 투자 방법도 이렇게 알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마용성이란 지역 중에 마포 지역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고 그 지역 내에서 지금 실거주하면서 우리가 투자성을 볼 수 있는 아파트를 좀 선택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말씀드린 아파트는 결국 재건축 아파트다 보니 투자성이 높은 지역은 아닙니다. 하지만 재건축이라는 것은 결국 시간과의 싸움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시간을 최소화하면서 새 아파트로 된다라고 하면 수익이 조금 적더라도 충분히 투자에 대한 메리트를 가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들 영상을 보면서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관심도를 많이 가지실 겁니다. 결국 재개발이나 재건축도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시간을 돈으로 환산해서 우리가 투자를 하게 되겠죠. 시간과의 거리가 먼 지역은 투자금이 좀 적게 들 것이고 시간과의 개발의 시간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가격대는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게
프리미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재개발 같은 경우는 시간과의 싸움인데 이런 소규모 재건축 같은 경우 시간과의 싸움에서 좀 유리한 점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보고 좀 접근하는 게 어떨까. 그래서 단순하게 투자 목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실거주 목적으로 좀 접근하는 재건축의 투자 방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 오늘 마포 지역의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이렇게 투자성 그리고 실거주와 투자를 좀 분리하지만 실질적으로 실거주와 투자를 같이 할 수 있는 입지적인 부분들, 이런 부분들도 한 번 더 검토해서 다른 지역도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라고 하면 좋아요, 구독하기 꼭 눌러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조금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